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8039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에 난 전국 비정규 노조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인 오민교 씨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민교 씨는 정부가 말하는 임금 피크제를 통한 노동개혁이란 비율로 따지자면 얼마 남지도 않은 정규직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말인데, 그럼 정규직보다 수천 수만 배의 액수의 이윤을 내는 재벌들의 이윤을 깎아서 일자리도 만들고 임금도 늘리는 사회적 대타협은 어떠느냐고 하면서 칼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집권 하반기 국정기조의 최우선 순서로 노동개혁을 강조했지만 총수 일가 내부의 경영권 분쟁으로 연일 떠들썩한 롯데그룹 사태와 같이 재벌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졸지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재벌보다 더 급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셈이라면서 오민교 전국 비정규 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이 밝힌 제안은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임금 피크제 대신 이윤 피크제를 강조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 임금을 늘리려면 더 많이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보다 아예 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줄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대국민 담화 주제에는 개혁이었으며, 대통령에게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며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임금 피크제와 해고, 유연성 강화로 대표되는 노동개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재벌개혁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이 그 자체로 한국의 경제력을 깔아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라는 시각은 흔히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엄격한 시장 질서를 내세우는 보수적 입장의 학자들도 친기업 또는 친재벌과 친시장의 차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견인교수는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기업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정시하고 지켜주는 것인 반면, 친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는 시장을 조성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최상의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강자인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 교수는 정치적 과정과 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특혜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벌 총수 등 엘리트 등은 오히려 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하는 것을 모두 친시장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벌은 언제든 시장에서 기득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국부 파괴 및 반시장 행위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교수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한승대 교수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경제 내외부의 현실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저성장이 만연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한국의 재벌 기업 집단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금지 위주의 행정 규제만 늘린다 해서 재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입니다.
잘못하다 집중해야 할 최상위 재벌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실한 재벌들의 연쇄 붕괴나 여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재벌 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다양한 법제도와 관행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사전적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고 모범 규제를 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의 대표 정책인 임금 피크제의 효과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2000년대 중후반 개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는 일부 공기업에서 신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금 피크제를 선택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남았지만 결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 퇴직하고 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부발 노동개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파이만 나눌 것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통해 재벌을 포함한 전 국민이 파이를 골고루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민교 정책위원은 현지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겪은 정리해고의 고통을 함께 겪었는데 정부는 이 두 세대를 이간질하려 농간을 벌이고 있다며 진정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청년, 장년이 상생하려면 누군가 꼭꼭 숨겨두려고 하고 있는 큰 파이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윤 피크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윤 피크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